21번을 보시게 되면 직류기의 양호한 정류를 얻는 조건이 아닌 것은 직류기에서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보게 되면 자, 리액턴스 전압을 작게 한다. 그렇죠? 리액턴스 전압을 작게 한다. 그럼 여기에서 리액턴스 전압에 대한 식 VL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L T분의 EIC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리액턴스 전압을 작게 하기 위해서는 인덕턴스를 작게 하면 되고요. 그럼 이 T를 크게 하면 돼요. T가 뭐죠? 정류 주기를 길게 하면 되겠다. 그게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보극을 설치한다. 이 보극 설치를 뭐라고 해요? 전압 정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저항 정류에서는 접촉 저항이 큰 탄소 브러쉬를 사용한다. 접촉 저항이 큰 탄소 브러쉬. 이게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한 방법이 되겠죠. 그 내용에서 보시게 되면 정류 주기를 크게 한다. 그렇죠? 인덕턴스를 작게 한다. 맞죠? 리액턴스 전압을 작게 한다. 브러쉬의 접촉 저항을 여기 작게 하는 게 뭐야 아니라 크게 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22번 문제 보시게 되면 직류기의 정류작용에 전압 정류를 하고자 한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압 정류, 계좌 이동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죠? 보극 설치 맞는 얘기죠. 보극 설치가 전압 정류죠. 탄소 브러쉬를 단락한다. 탄소 브러쉬를 단락하는 게 아니라 탄소 브러쉬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죠. 접촉 저항이 큰 탄소 브러쉬를 쓴다. 환상 권선을 분리한다. 아니죠. 답은 2번에 보극을 설치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3번 보겠습니다. 직류기의 정류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리액턴스 전압을 상쇄시키기 위해 보극을 쓴다. 맞죠? 정류작용은 직선 정류가 되도록 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보상권선은 정류작용에 큰 도움이 된다. 맞죠? 보상권선을 사용하게 되면 정류자 반작용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로 인해서 정류에 도움을 줍니다. 보상권선이 있으면 보극이 필요 없다. 아니죠. 보상권선은 전기자 반작용 상쇄에 사용이 되는 거고 보극은 전기자 반작용도 도움이 되고 정류작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극도 필요하겠죠.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직류 발전기에서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정류가 힘든 이유는 우리가 아까 썼던 리액턴스 전압 VL이라고 하는 것은 L T분의 EIC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여기서 회전 속도라고 하는 것은 주변 속도 V라고 하는 것은 T분의 B-델타다라고 쓸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높아지면 여기에 주기는 줄어들게 돼요. 그죠? 그럼 주기가 줄어들면 리액턴스 전압이 증가하죠. 리액턴스 전압이 증가하면 양호한 정류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정류가 어려운 것은 리액턴스 전압이 커지기 때문에 어렵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5번 보겠습니다. 직류발전기에서 섬낙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섬낙은 왜 생기는 거예요? 전압이 높으니까. 아까 얘기했죠. VL은 L T분의 EIC잖아요. 그죠? 부하가 급격하게 변화하면 시간의 변화량분의 전류의 변화량이 급격히 커지겠죠. 얘 보면 시간분의 전류잖아요. 결국에는 뭐냐면 dTdI란 말이에요. L dTdI. 부하가 급변하게 되면 전류가 급변하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리액턴스 전압은 커지게 될 것이고 섬낙, 불꽃이 발생한다. 그래서 두 번째 부하가 급변하게 되면 그에 따른 섬낙이 발생합니다. 26번. 직류발전기 외부 특성 곡선을 나타내는 관계로 옳은 것은 외부 특성 곡선은 외부의 문제인 거잖아요. 발전기 외부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전기 외부의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를
외부 특성 곡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로를 그려보면 발전기 회로는 여기에 전기자가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거 부하가 이렇게 있는 거고 단자 전압이 이렇게 있고 부하 전류가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전기는 어디까지 발전기예요? 여기까지 발전기잖아요. 이게 발전기. 뭐예요? 얘가 외부잖아요. 바로 외부. 그러니까 외부 특성 곡선은 외부의 문제란 말이에요.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외부 특성 곡선이다. 이런 얘기죠.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7번. 복권 발전기의 내부 결선을 바꾸어 직권 발전기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에는 이 복권이라고 하는 건 뭐죠? 분권과 직권이 함께 있는 거죠. 이 분권을 직권으로 만들 때, 이 복권을 분권으로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럼 직권으로 만들려면 분권을 어떻게 하면 돼요? 없애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권을 없애기 위해서 얘는 개방을 해야 되고요. 분권을 만들려면 직권을 없애면 되잖아요. 그죠? 직권 계좌를 얘는 단락하면 되겠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직권을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분권을 어떻게 한다? 개방시킨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28번. 복권 발전기를 분권으로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얘는 복권을 어떻게 하겠다? 분권으로 하겠다. 그럼 뭐 직권을 단락시킨다. 직권 계좌를 단락시킨다. 2번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9번 보겠습니다. 직류 타야자 발전기의 부하 전류와 전기자 전류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건 회로만 알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타여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전기자. 그쵸? 그럼 여기가 뭐예요? 전기자 전류 IA. 그 다음에 여기에 부하가 있으면 여기에 흐르는 게 부하 전류 I잖아요. 그럼 얘는 직렬이니까 들어가는 전류는 나오는 전류와 같다. 즉 전기자 전류와 부하 전류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 전류와 부하 전류가 같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0번. 직류 분권 발전기를 역회전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분권 발전기를 하나 그려보면 여기에 분권 계좌가 있고요. 여기에 전기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얘는 보니까 자여자 발전기예요. 그럼 자여자 발전기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얘가 회전을 할 때 먼저 뭐예요? 전압이 유기가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 계좌로부터 뭐가 있어야 되겠죠? 잔유자속. 즉 여기에 계좌 전류가 0이어도 일정 작은 자속이 나와줘야지만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를 역회전한다라고 하면 역회전하면 전압이 어떻게 해요? 전류가 반대로 흐르겠죠. 그럼 이 전류에 의한 자속이 원래 있던 잔류 자속의 방향과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역회전하게 되면 잔류 자속이 어떻게 돼요? 소멸돼요. 잔류 자속이 소멸되니까 결국에는 얘는 발전이 불가능하다. 즉 이 자여자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역회전 운전 금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발전되지 않는다. 직류 분권 발전기를 역회전하면 발전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직권이나 복권 마찬가지로 잔류 자속이 소멸되기 때문에 즉 자여자 같은 경우에는 소멸되기 때문에 발전되지 않습니다. 1번이 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31번. 직류 분권 발전기를 서서히 단락하면 어떠한 상태로 되겠는가? 서서히라고 되어 있네요. 그려보겠습니다. 분권이 있고요. 여기에 전기자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여기에 단자 전압 V다라고 보고 여기를 RF라고 보고 여기를 IF라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IF라고 하는 것은 RF분의 V가 돼요. 근데 문제에서 얘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서서 이렇게 단락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떻게? 서히 단락. 그럼 얘는 그냥 확 단락하면 뭐예요? 단락전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서서히 단락하면 어떻게 되냐면 V 값이 0에 수렴하겠죠. 0에 수렴한다고요. V가 뭐 한다고요? 0에 수렴해요. 그러면 IF도 0에 수렴하잖아요. 0 된다. 그렇다면 유기 기전력도 0에 수렴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단락전류 IS도 거의 0에 수렴하게 돼요. 왜? 발전되는 전압이 작으니까. 결국엔 뭐예요? 소전류가 흐르게 된다. 아주 작은 값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만약에 여기가 100V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1옴이다 라고 보면 예를 들어 여기를 확 이렇게 단락시켜 버리면 여기의 전압은 100V이고 1옴이니까 여기에는 100A의 엄청 큰 전류가 흐르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단락이 돼 버리면 여기에서 나오는 자속 파이가 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유기기 전력도 거의 0이 된다고요. 그럼 얘가 0이 되니까 이것도 거의 0에 수렴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작은 전류가 흘러버리게 된다. 즉 부하를 서서히 단락하면 유기기 전력도 거의 0에 수렴하기 때문에 소전류가 흐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전류가 아니다라는 거죠. 32번. 다음 중 직류발전기의 계좌철심에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할 수 있는 발전기. 그러니까 잔류자기가 없어도 되는 건 뭐예요? 타여자인 거죠. 자여자는 잔류자기가 있어야 되고 타여자는 잔류자기가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3번. 직류발전기 중 무부하일 때보다 부하가 증가한 경우에 단자전압이 상승하는 발전기는, 이거 그래프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보겠습니다. 그래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권에서 얘가 전압이 될 것이고요. 단자전압. 그리고 얘는 부하전류라고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발전기는 이렇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얘를 분권 발전기다. 당연히 무부하 전압이 전격 전압보다 작아요. 이렇게 된다고. 얘는 전격 전류다라고 하고 여기는 VN 될 것이고 여기가 무부하 전압, 결국은 유기 기전력이 되겠죠. 이게 보통 분권 발전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갔다 이거야. 이러한 곡선이 된다. 얘는 평복권이에요. 평복권. 복권 중에 평복권. 그러니까 가동 복권 중에 그죠? 평복권 발전기래요. 그리고 이런 곡선을 갖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무부하 때보다 전압이 더 올라가는 경우. 얘가 뭐냐면 과복권이에요. 그러면 얘를 분권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얘는 부족복권 이렇게 얘기하죠. 복권 발전기. 얘네들이 바로 가동 복권 발전기가 되는 거고요. 하나 더 있죠,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 얘가 이렇게 된 애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를 뭐라고 하죠? 차동 복권 발전기 이렇게 얘기하죠.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부하일 때보다 부하가 증가한 경우 단자전압이 상승하는 거. 이걸 물어본다고요, 이거. 과 복권 발전기를 의미한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되겠네요. 34번 보겠습니다. 직류발전기의 종류별 특성 설명 중 틀린 것은 타여자. 전압 강하가 적고 계좌 전압은 전기자 전압과 관계없이 설계된다. 타여자는 계좌와 전기자가 분리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전기자 전압과 관계가 없다. 계좌는. 분권은 타여자 발전기와 같은 전압 변동률이 적고 다른 여자 전원이 필요 없다. 뭐예요? 자여자
발전기이기 때문에 여자 전원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동 복권은 단자 전압의 부하의 증감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 가능하다. 다시 단자 전압의 부하의 증감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 가능하다. 이게 뭐예요? 평복권 발전기죠. 가동 복권 중에 평복권 발전기는 부하에 상관없이 전압이 항상 일정하다. 아까 보여준 게 있죠. 그죠? 3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차동은 부하 변화에 따라 전압이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 발전기. 틀린 거죠. 차동 복권은 어떻게 됐어요? 얘가 부하가 증가하면 전압이 떨어져서 급격히 떨어져서 어떠한 일정한 전류를 공급하는데 사용이 되죠. 4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5번. 전격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무부하 분권 발전기가 있다. 계좌 저항 40, 계좌 전류 3A, 전기자 저항이 2옴일 때 유기 기전력은 얼마인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회로를 그리시면 됩니다. 분권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뭐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데 시간은 충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려서 해보셔라. 보겠습니다. 계좌 저항 40옴, 계좌 전류 3A. 그럼 여기에서 40옴에 3A가 흐른다는 얘기는 여기에 전압이 120V란 얘기네요. 그렇죠? 4, 32, 120V. 전기자 저항 2옴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무부하니까 여기 부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3A가 흐르면 여기에도 3A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2옴에 3A의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여기에는 6V의 전압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식에 의해서 여러분들 발전기에서 유기기전력 E는 V 플러스 IARA입니다. 그래서 120 플러스 6 하시면 126 볼트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로로 그려서 여러분들이 푸시는 것이 훨씬 혼란스럽지 않고 쉽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36번 보겠습니다. 단자전압 220에 부하전류 50A인 분권발전기의 유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전기자 저항 0.2. 계좌전류 및 전기자 반작용은 무시한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려보겠습니다. 분권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나요? 여기에서 단자 전압이 220이고 부하 전류가 50A이고 전기자 저항 0.2옴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는 뭐 한다라고 했어요? 계좌는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50A가 흐르면 여기도 50A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전기자 전류가 50A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때 유기기전력 E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죠. E는 V 플러스 IARA가 됩니다. V는 단자 전압이 220이고요. 플러스 IARA 50 곱하기 0.2 10이네요. 계산해 보니까 230 볼트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37번 보겠습니다. 전격이 5kW, 100V, 50A, 1800rpm인 타여자 직류 발전기가 있다. 무부하시 단자 전압은 얼마인가? 여기서 말하는 무부하시 단자 전압은 유기기 전력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계좌 전압은 50V이고 계좌 저항 5A, 전기자 저항 0.2, 브러시 전압 강하 2V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타여자 직류 발전기라고 해요. 타여자는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계좌와 분리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계좌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하나씩 채워볼게요.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있다. 여기는 5kW가 될 것이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100V이다. 이렇게 되나요? 그럼 여기에 있는 부하 전류를 구해볼게요. 부하 전류 I는 V분의 P가 되니까 V는 100이고 5kg면 5000W가 되죠.
계산해보면 50A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뭐 계좌 전압 50, 여기가 50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계좌의 전류 뭐 5A, 뭐 이런 얘기네요. 뭐 계좌 전압 상관없지만 전기자 저항 0.25입니다. 브러쉬의 전압 강화가 2V이다. 이게 나와 있네요. 2V 브러쉬. 그럼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타야자니까 부하 전류가 50A면 전기자에도 50A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유기기전력 E를 구하라는 건데 E는 플러스 V 플러스 IA, RA 플러스 브러쉬의 접촉 전압 강화 뭐 EB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계산을 해보시면 100 플러스 IA, RA 50A 0.25 10V네요. 플러스 브러쉬의 접촉 전압 강화 2V 계산해 보시면 112V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2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38번 보겠습니다. 정격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분권 발전기가 있다. 단자 전압 100, 계좌 권선 저항 50, 계좌 전류 2A, 부하 전류가 50A이고 전기자 저항이 0.15입니다. 이때 발전기 유기기 전력은 몇 볼트인가? 단 전기자 반작용은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권 발전기 그려보겠습니다. 그려주시면 되니까. 분권 발전기는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하나씩 채워볼게요. 단자 전압 100V 여기서 여기까지가 100V 이런 얘기네요. 계좌 권선의 저항 50오hm, 계좌 전류 2A, 부하 전류 50A 이렇게 되나요? 그럼 여기에서 KCL 적용하면 얘랑 더한 게 여기 흐르는 전류가 되겠네요. 52A가 되겠네요. 그리고 전기자 저항 0.15ohm 이렇게 되겠죠? 이때 유기기 전력은 얼마인가? E는 V 플러스 IA, RA 100 플러스 여기는 뭐예요? 여기가 IA, RA잖아요. 52A 0.15마니까 5.2V 계산해 보시면 105.2V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답은 3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39번 문제. 전격 출력 20kW, 전격 전압 100V, 전격 회전 속도 1500인 직류 직권 발전기가 있다. 전격 상태로 운전하고 있을 때 속도를 1300rpm으로 떨어뜨리고 전과 같은 부하 전류를 흘렸을 때 단자 전압은 몇 볼트가 되겠는가? 전기자 저항은 0.055ohm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려볼게요. 직류 직권 발전기다. 그럼 직류 직권 발전기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고 직권 계좌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죠. 직권이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전격 전압 100V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네요. 얘가 20kW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전류 구해볼게. I는 V분의 P로 구할 수 있습니다. 100분의 20이면 20 곱하기 10의 3승 해서 200A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부하 전류가 200A이다. 자, 그리고 얘가 1500rpm으로 회전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때 얘를 1300rpm으로 떨어뜨리고 전과 같은 부하 전류를 흘렀을 때 단자 전압 얼마인가? 전기자 저항은 0.05이다. 0.05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제일 먼저 뭘 해볼까요? 유기기 전력 2를 해볼게요. 유기기 전력 2는 단자 전압 V 플러스 IA, RA예요. 계산해 보시면 V는 100
플러스 IARA. 여기에 200A 흐를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값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시한 거죠. RS는. 그럼 200 곱하기 0.05 하면 10 되겠네. 110V. 맞죠? 110V. 110V. 현재 110V. 1500rpm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자, 근데 한 가지 더 보시면 유기기전력 2라고 하는 것은 K 파이 N입니다. 자속에 비례하고 회전 속도에 비례해요. 근데 1300rpm으로 돌리는데 부하 전류를 전과 같이 했다는 얘기는 여기 전과 같은 부하 전류를 흘렸다는 얘기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자속이 일정하다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자속이 어떻다? 일정하다. 결국에는 이 유기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수에만 영향을 받겠다 이거예요. 회전수에 자 1300rpm으로 하게 되면 이 다시는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110에서 비례하니까 1500분의 1300이 돼요. 그쵸? 1100 이 값으로 떨어진다고요. 회전수에 비례하니까. 그때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단자전압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단자전압 V는 V 다시라고 써야 되겠죠? 이 다시에서 IARA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110 곱하기 1500분의 1300 하면 얘가 95.3V 이렇게 나와요. 약.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서 95.3V에서 여기에 전압 강화, 전류 변함 없으니까 전압 강화 똑같겠네. 10이죠, 10. 10 하시면 85.3V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즉 이 문제는 먼저 현재 유기기전력을 구해야 되겠죠. 1500rpm일 때. 그리고 얘가 회전 속도가 1300이 되면 이만큼에 대한 유기기전력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95.3으로. 그 다음에 단자전압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 아시겠죠? 조금 여러분들한테 복잡할 수 있지만 유기기전력을 먼저 구하고 회전수에 따른 변화된 유기기전력을 구한 다음에 단자전압을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0번 보겠습니다. 직류분권발전기의 무버 포화 곡선이 다음과 같을 때 계좌 회로의 저항이 25옴이라면 몇 볼트의 전압이 6기가 되는가? 근데 여기에서 얘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부하. 부하가 없을 때. 그럼 여기에서 분권발전기를 그려보겠습니다. 분권발전기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얘는 여기가 V고요. 여기는 RF이고 IF예요. 무부하 시 이 식이 성립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여러분들 IF는 RF분의 V잖아요. 맞아요? 그럼 요 식에서 V라고 하는 것은 IF 곱하기 RF로 쓸 수 있죠. 근데 문제에서 RF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20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20 IF란 얘기네요. 뭐가? V가. 그럼 저 식을 한번 볼게요. 무부하 포화곡선식 V는 33 플러스 IF 분의 940 IF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서 V는 20 IF라고 되어 있으니까 V 대신에 여기를 20 IF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그래도 되겠죠. 그러면 식을 보면 여기 IF 약분 이렇게 20 약분 940을 20으로 나누면 47 이렇게 되나요? 그럼 여기는 20 IF가 없으니까 이 값은 1이라는 얘기잖아요. 1.
1이란 얘기는 분자와 분모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식을 다시 한번 쓰게 되면 47은 33 플러스 IF란 얘기네요. 그럼 여기에서 IF는 14란 얘기잖아요. 그쵸? 얘랑 더하면 47 되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얘기는 뭐죠? V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V는 IF, RF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IF가 14, RF는 20 하시면 280 볼트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더라고요. 즉, 이 문제는 이것만 알면 풀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저게 뭐지? 라고 하면 공식 V는 뭐 33 플러스 IF 뭐 900 어려운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원리를 알면 이 문제도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41번 보겠습니다. 외분권 차동 복권 발전기의 단자 전압이 얼마인가? 뭐 이렇게 공식이 이렇게 쭉 주어져 있네요.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외분권 차동 복권 발전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보겠습니다. 복권이니까 분권과 직권이 같이 있는 거죠. 외분권. 분권이 맨 밖에 있다 이거. 외분권. 바깥에 있다. 그러면 직권이 이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직권, 전기자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외분권 복권 발전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는 자속이 파이 F이고 여기에서 오는 자속이 파이 S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이 V를 구하여라 이거잖아요. 그쵸? V. 그럼 V는 공식 한번 적어볼까요? V는 이 유기기전력에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전기자 전류 IA죠. IA RA 플러스 RS가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가 RA, RS잖아요. 여기서 전압값만큼 빼면 돼요. 맞죠? 그럼 다시 한번 써볼까요? 근데 우리 E라고 하는 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K, 파이, N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IA, RA 플러스 RS가 돼요. 근데 이 자속 파이라고 하는 걸, 자, 얘는 뭐예요? 차동, 빼란 얘기죠. 자속이 서로 빼진다 이거. 즉 분권과 직권의 자속이 서로 빼지는 형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기계상수 K에 이 자속 파이가 파이 F에서 파이 S를 뺀 값인 거예요. 이 파이가 N에 마이너스 IA에 RA 플러스 RS로 쓸 수가 있다. 답을 찾아보시면 4번에서 여러분들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얘도 공식이 어때요? 복잡하죠. 그죠? 복잡한데 요 회로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시고 차동은 자속이 빼지는 거구나. V는 E-IA, RA가 되는구나 라는 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하나씩 대입해서 공식을 알아갈 수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공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이해하려고 조금만 노력하시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꾸 뭐를 암기해야지 이러지 마시는 얘기예요. 암기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전에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암기가 조금 쉬워질 수 있습니다. 42번 보겠습니다. 200kW, 200V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다. 전기자 건선의 저항이 0.025ohm일 때 전압 변동률이 얼마인 거냐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얘도 직류 분권 발전기니까 분권을 그려보면 될 것 같아요. 분권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려놓고 여기에 부하가 200kW이다 라는 거고 전압이 200V이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는 V분의 P가 되니까 200분의 200 곱하기 10에 3승하면 1000A 이렇게 돼요. 그렇죠?
전기자 권선 저항이 0.0025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0.00이 아니라 0.025 이렇게. 그럼 여기 계좌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여기 있는 거는 뭐예요? 무시하겠다 이런 얘기죠. 계좌 전류를 뭐 하겠다? 무시하겠다. 그 얘기는 부하 전류와 전기자 전류가 같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결국에는 1000A가 흐른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뭐 구해야 돼요? 유기기전력 2는 V 플러스 IARA 계산해 볼게요. 200 플러스 IARA 0.025에다가 1000 곱하면 하나 둘 셋 25 돼요. 얘는 225V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죠? 전압 변동률 입실로는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단자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 곱하기 100 이게 전압 변동률이죠. 전격 전압 부하시 전압이 전격 전압이죠. 200 분의 무부하 단자 전압은 유기기 전력과 같아요. 즉 얘는 뭐랑 같다? 무부하 단자 전압 같다. 225 마이너스 200 곱하기 100분율 계산해 보면 12.5%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더라. 답은 2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 분권 발전기의 병렬 운전을 하기 위해서 발전기의 용량과 전압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기에서는 병렬 운전은 여러분들이 그냥 직류 배터리가 병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럼 뭐는 같아야 돼요? 병렬이니까 전압은 같아야 돼요. 단자 전압 같아야 된다. 그죠? 전압이 같아야 되고 단자 전압이 같아야 되고 뭐도 같아야 돼요? 극성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뭐예요? 외부 특성 곡선이 어떻게 비슷해야 돼요. 그쵸? 이거예요. 단자 전압이 같고 극성이 같아야 된다. 외부 특성 곡선은 약간 수화 특성으로서 같아야, 비슷해야 된다 이런 거고. 용량은 틀려도 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P는 임의 틀려도 된다. V는 같아야 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4번 보겠습니다. 직류 복권 발전기에서 병렬 운전에 있어 균합선을 붙이는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균합선은 어디에 쓰이나요? 직권 계좌가 있는 발전기에서 균합선을 씁니다. 그래서 직권 발전기나 복권 발전기에서는 균합선을 써줘야 됩니다. 왜? 균합선이 없으면 전압이 높은 쪽이 계속 더 높아지고 전압은 낮은 쪽은 계속 더 낮아져요. 즉 안정적 운전이 불가능해진다 이거예요. 따라서 직권 계좌가 있는 발전기를 병렬 운전할 때는 이 균합선을 사용을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병렬 운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운전을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균합선을 사용을 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발전기의 병렬운전에서 부하 분담의 방법은 이 병렬운전에 대해서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발전기가 2대가 있다라고 보죠. 이렇게 여기에는 A라고 하는 발전기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B라고 하는 발전기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하가 있다라고 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발전기의 유기 기전력을 제가 EA다라고 보고요. 여기 발전기의 유기 기전력을 EB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는 RA 전기자 저항, 여기는 RB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보죠. 이때 A라고 하는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류는 편의상 IA다라고 보고요. B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류는 IP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부하 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IA 더하기 IB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단자 전압 V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서 전압 강화가 일어나겠죠. 그럼 이것을 식으로 적어보면 단자전압 V다라고 하는 것은 요 발전기에서는 EA 마이너스 IA RA가 되고요. 그쵸? 이 발전기에서는 EB 마이너스 IB RB가 됩니다. 그쵸? 이 단자전압은 병렬이니까 동일합니다. 요 식과 요 식을 보시면 되겠다. 이때 이 V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일정해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A라고 하는 발전기에 IF, 계좌 전류를 제가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자속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증가시킨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유기 기전력 E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공식에 의해서 K, 파이, N이잖아요. 그죠? K, 파이, N. 그럼 계좌 전류를 증가시키면 자속이 증가가 되고요. 자속이 증가가 되면 유기 기전력이 증가가 됩니다. 이걸 적용해 보면 A 발전기의 계좌 전류를 증가하면 이 EA가 증가를 하죠. EA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값이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값이 증가하면 요값도 증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요값이 일정하겠죠. 즉 IA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IA가 이렇게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부하 전류도 일정하겠죠. 전압이 일정하고 저항이 일정하면 전류도 일정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IB는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그럼 IB는 감소하겠죠. 그죠? 그럼 얘 값도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B도 감소하게 된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IF를 증가하게 되면 여기에 흐르는 IA가 증가하는, 즉 얘가 이 부하 전류를 더 많이 부담한다 이런 얘기죠. 즉 계좌 전류를 증가하면 부하 분담은 어떻게 된다? 증가가 된다. IF를 증가하면 EA가 증가하고 IA가 증가한다. 그럼 IA가 증가하기 때문에 IB는 감소하는 거죠. 즉 계좌 전류를 증가한 쪽에 부하 분담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6번 문제. 46번은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브러쉬 홀더는 브러쉬 정류자면에 적당한 위치 스프링에 항상 일정한 압력으로 정류자면에 접촉해야 된다. 가장 적당한 압력은 얼마인가? 즉 브러쉬에 누르는 압력이 얼마나 되느냐. 0.15에서 0.25kg per 제곱 센티미터다. 암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